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선고 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칙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1, 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 장면 촬영이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만 허가되어 왔습니다. 다만 선고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일이나 공판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에 의해 변호사들의 변론권이나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변론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결정하면 당사자는 여기에 승복해야 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중계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개정 규칙 적용 1호 사건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법원 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13명의 판사 중 687명인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법학자 출신인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왜 필요한 거냐고요. 왜 필요한 거냐? 이때까지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예.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국민을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그런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인권과 또 남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인권 자유 침해와 표현의 권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권리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지금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을 어떤 걸 꽂았다 예. 이런 게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전과 후라는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덧붙이자면요. 예.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여기는 분명히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규칙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하는 것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아까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그 재판을 정확하게 다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예.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공개하는 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봤는지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류 최고위원님은 인권이 더 우선한다. 단 한 명의 인권이라도 그럼요. 그게 우선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한 사람의 피고인인 한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더라도 예.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지금 또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제가 후보자 자격에서 알겠고요. 예.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 생중계 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중계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823명 중 87.6%의 구독자분들께서 TV 생중계를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나서 괴문서를 공개하였고 재판 중계 또한 그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랬던 것처럼 재판 과정이 TV에 그대로 노출되어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TV 생중계로 인해 재판이 여론재판 또는 인민재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지금 또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제가 후보자 자격에서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 생중계 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중계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823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선고 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칙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1, 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 장면 촬영이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만 허가되어 왔습니다. 다만 선고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일이나 공판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에 의해 변호사들의 변론권이나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변론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결정하면 당사자는 여기에 승복해야 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중계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개정 규칙 적용 1호 사건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법원 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13명의 판사 중 687명인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법학자 출신인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왜 필요한 거냐고요. 왜 필요한 거냐? 이때까지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예.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그런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인권과 또 남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인권 자유 침해와 표현의 권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권리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대통령이 테레비 전에 지금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을 어떤 걸 꽂았다 예. 이런 게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전과 후라는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덧붙이자면요. 예.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여기는 분명히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규칙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하는 것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그 재판을 정확하게 다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예.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공개하는 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봤는지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류 최고위원님은 인권이 더 우선한다. 단 한 명의 인권이라도 그럼요. 그게 우선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한 사람의 피고인은 한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더라도 예. 99명을 놓치더라도